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4에서 195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살펴보면 러시아 근대화였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흑해를 두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싸운 전쟁. 오스만 제국이 약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줬죠. 크림 전쟁이었고요. 이 지역이 크림반도이기 때문에 크림 전쟁이다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 알렉산더 2세겠죠? 뭔가를 발표하고 있어요. 농노 해방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렉산더 2세 맞겠지? 이거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를 말하는 거죠. 네. 이때 러시아가 아직까지 소유로분 거의 3, 400년 전에 해방되었던 농노가 아직도 해방 안 됐다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근대화 개혁을 위해서 농노를 없앴다라는 것. 자, 그렇지만 알렉산드르 2세 사후에 러시아의 정치는 계속 후퇴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대머리 아저씨, 이 아저씨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3차례의 혁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일단 1905년에 일어난 피해 윤리의 사건, 1917년에 일어난 두 혁명, 2월 혁명과 10월 혁명, 그리고 이후 탄생한 자, 빨간분들 서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러시아 혁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서유럽에 비해 정치,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가서야 농노제 해방하고요. 차르 경제정치 강화되었죠. 알렉산드르 2세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차르들이 전제정치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오죠. 1894년에 러시아 제14대 황제로 등극했고요. 알렉산드르 2세의 손자, 전제정치를 강화했다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지만 니네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와 다르게 자, 의회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전제정치 20세기 돼서도 계속합니다. 아시아랑 좀 비슷하죠? 자, 그렇지만 정치를 좀 잘 못했다라는 게 이 니콜라이 2세의 평가입니다. 14대이자 마지막 황제라는 점. 자, 1905년 1차 혁명이라 불리는 피해 인료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러일 전쟁이겠죠. 자,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 일본이 와 하고 있는데 양국과 미국이 등 떠밀고 러시아는 뭐야 저거는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것 또한 여기 일본이 있죠. 영국, 미국, 러시아가 뭐야 이 쪼매난 놈은 이러고 있고, 이것도 자, 이 거대한 놈이 러시아, 이 쪼매난 게 일본이죠? 땅 보세요. 만주 지역과 이쪽을 밟고 있는 러시아, 조선과 일본을 밟고 있는 일본, 못 끼어가지고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중국, 이 모습 1학기 때 봤죠. 결국 이 러일 전쟁에서 고통받는 건 우리 조선이었다는 거. 러시아가 나중에 발틱 함대 지구 이렇게 거의 3분의 2 될까요? 정도 돌아왔었는데 오자마자 박살난 사건, 러일 전쟁이죠. 자, 쌤이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이유, 즉 러시아가 패배한 이유 중에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일어나갈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왜냐? 이 발틱 함대가 여기 도착한 게 한 4월쯤 될 거예요. 근데 1월에 자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 피해 인료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피해 인료일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일어났냐면, 여러분 전쟁 나잖아요. 보통 전쟁 나면요, 경제는 개박살 납니다. 미국이 좀 특이한 거예요. 걔는 이상하게 전쟁하면 경제가 산다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하면 경제 개박살나요. 왜냐? 노동자들이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샷다 내리고 전쟁터 가야 되잖아. 그냥 공장은 누가 들려. 그냥 보통 경제가 박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쟁에서 경제가 힘드니까 차르에게 말하면은 우리 말 들어주겠지. 그래서 평화롭게 빵 달라고 하면 분명 우리 말씀을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미사를 드린 일요일에 차르의 차례 궁전, 겨울 궁전을 행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걷다 대고 차례 군대들이 발포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병들이 측면에서 시민들을 그냥 아주 무지발차게 죽여버렸죠.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차르에게 가면 자비로운 차르, 신의 은총을 받은 이 차르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 자, 근데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 무지막지하게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왜 러시아 사람들은 차르를 믿었느냐? 왜 차르를 따랐느냐? 바로
러시아 사람들의 오랜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교회 대분열에 대해서 좀 이해해봐야 되죠.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어요. 로마가 분열되었을 때 서로마가 있었고 동로마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후에 교회도 분열되죠. 성상숭배 문제 두고 이때 서쪽이 가톨릭 성상숭배 허용하자 이거였고 그 당시에 동방종교회는 금지였죠. 그리고 이후 이쪽은 교황이 생기면서 교황 황제주의, 이쪽은 교황 없죠. 황제가 종교의 짱까지 같이 했죠.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황제 숭배 성성이 강했습니다. 러시아는 동방종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평화적 시기에 군대가 발포함으로 해서 피해 인류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없어지고요.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파업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차르, 즉 러시아의 황제는요. 그래, 니네 말 들어줄게. 우리도 입헌군주제 하자. 이러면서 의회, 러시아어로 두마를 설치하고 참정권 확대 등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니콜라이 2세의 결국 목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였고 따라서 개혁은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스톨라핀을 등용해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도 암살당하고 나중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됐을 때 이 개혁은 중단되는 겁니다. 전쟁해야지 개혁할 때가 아니잖아요. 자, 1차 대전 여러분들 1914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에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독일이 먼저 러시아에게 항복을 받아냈다고 했었죠. 따라서 러시아는 우리가 삼국 협상이기 때문에 승전국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승전국 아니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빠져나갔냐? 역시나 러시아 내부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먼저 1차 대전으로 다시 한번 러시아의 경제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밥 줘. 전쟁 그만하자. 그러다가 차르 너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차르는 강력 진압을 명령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군인들이 나는 내 농민들, 우리 노동자들, 나의 이웃들이다. 진압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봉기에 군인이 합류하고요. 결국 니콜라이 2세가 내가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생 미하일에게 내가 니한테 황제 줄게. 니가 차르해라 라고 했는데 사람이 내가 지금 뭐 차르하다가 죽을 일 있나 이러면서 차르 자리 안 한다고 해요. 그렇게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공화정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권력 집단인 소비에트가 모두 권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임시정부가 함께 권력을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2월 혁명이에요. 자, 여기서 헷갈리게 만드는 점. 당시 러시아 달력이 지금보다 약 보름 늦었기 때문에 현재 달력으로는 3월이에요. 그러니까 2월 혁명 이꼴 3월 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뭐냐? 자, 이 임시정부는요. 소비에트의 집단이 아니고요. 즉 노동자들의 권력 집단, 소비에트의 집단이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있었고 그 옛날에 좀 힘 있는 애들, 또 멘셰비키도 속했었고 좀 다양한 세력이 있던 게 바로 임시정부예요. 케렌스키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임시정부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10월 혁명, 또 다른 혁명으로 나아갔겠죠. 자, 이 2월 혁명이 일어나서 독일이 당시 스위스에 망명가 있던 이 사람을 바로 이 열차에 가둬서 러시아로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닌이 되겠죠. 블라디미르 레닌. 자, 형이 황제 암살 가담으로 처형당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1903년 볼셰비키를 형성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정 러시아의 오랜 블랙리스트 따라서 오랜 망명생활 1905년 피해 인류의 사건 이후에도 망명했고요. 자, 그러다 1차 대전 때 2월 혁명 일어나서 몰래 귀국했고 1917년 10월 혁명을 주도합니다. 자, 몰래 귀국했을 때 했던 말이 4월 태제인데요. 이때 했던 대표적 멘트가 전쟁을 중지해라. 그리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가져와라. 즉 지금 현재 2월 혁명 끝나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에게 나눠져 있는 이 권력을 다 소비에트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 4월 태제고요. 자, 과정을 보면요. 7월에 한 번 봉기했다가 실패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 지속 이런 것들로 해서 민중들의 불만이 강해졌고 나중에 임시정부가 소비에트에게 협조를 요청해요. 그러다가 이제 레닌이 드디어 볼셰비키 혁명을 일어날 때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핀란드에서 망명을 끝내고 귀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실패하고 잠시 핀란드로 도망쳐 있었어. 그러다가 임시정부의 끝발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핀란드에서 러시아로 돌아왔고, 그래서 볼셰비키를 주도로 해서 10월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월 혁명은요, 레닌이 주도한 혁명 아니고요, 10월 혁명이 레닌이 주도한 혁명,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쌤, 이 볼셰비키가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볼셰비키가 뭔지 지금부터 적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역사는 어떻게 흐른다에 대해서 마르크스, 유물사관,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자, 봅시다. 역사는 고대, 노예제에서 중세, 봉건제. 글자가 너무 크네. 좀 줄여볼까? 오케이. 자, 근대 자본주의가죠? 이거 저 공산주의로 가는 건데요. 이때 소비에트 안에서 멘셰비키가 있었고 볼셰비키가 있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태는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왜 여기냐? 얘네들은 당시 농촌 사회였거든.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가면 이제 공업 국가가 돼야겠죠. 자, 멘셰비키하고 볼셰비키의 공통점이, 자, 일단 우리는 이 농촌 사회다. 따라서 이것들을 극복해서 이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멘셰비키는, 자,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는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 공업부터 발전시켜야 돼. 했던 것이 멘셰비키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볼셰비키 좀 생각이 달라요. 레닌 쪽이죠. 자, 레닌은 야, 그럴 필요 없다. 바로 가자. 이게 볼셰비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련으로 갈 때, 자, 지금 우리 농촌 사회예요. 공업 거쳐서 공산주의 바로 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우리 지금 바로 그냥 공산주의로 가버리자 했던 게 볼셰비키 혁명. 따라서 10월 혁명은 소비에트 혁명 아래서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교과서가 이 볼셰비키를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근데 설명은 좀 안 돼 있어서 쌤이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PPT로 갈게요. 자, 혁명의 영향 보겠습니다. 독일과 강화해서 전쟁 중단합니다. 레닌이 아까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독일의 협조를 받았죠. 그래서 먼저 전쟁에서 나가요. 계속 말할게요.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 아닙니다. 자, 여기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폴란드 등등등의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들을 먼저 독일한테 넘겨줬었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말이죠. 자, 그러다가 독일이 항복하면서 이 지역들도 독립을 했다는 거. 그래서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회주의 개혁 추진하면서 공산당 독재 선언하고 토지 산업 국유화했는데 문제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박살나요. 자, 여러분들, 나도 일하기 싫겠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다 나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은요, 일단 팩토리를 엄청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다면 부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 부를 자본가가 독점을 하겠죠?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들, 즉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직접 폭력 투쟁을 통해서 생산시설, 즉 공장을 점거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다 같이 분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 노동자들이 생산시설을 점거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열심히 공장을 안 돌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경제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게 신경제정책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공산주의의 마지막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즉 사회주의자들을
지시를 내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것이 제3차 인터내셔널 코민터널이 되겠고요. 그래서 쭉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영향받은 게 원상총파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적었던 신간에도 사실 코민터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코민터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소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22년 러시아가 주변 공화국들을 연합해서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즉 소련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어요.